지난달 일부 구단과 돈거래 사실이 확인된 프로야구 전직 심판 최규순 씨가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와도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사업비는 조금 늘었지만 SOC 예산이 크게 줄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 빛을 본 5.18 관련 군 기록들은 10년 전에 이미 확보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재조명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수년 전 프로야구 심판에게 돈을 줘서 구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아는 즉각 사과를 했지만 최근 이딴 패배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경기력 유지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최규순 전 KBO 심판. 최 씨가 돈 거래를 했던 건 두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기아 구단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 송금받은 것으로 기아 구단이 밝혔습니다. 기아는 당초 KBO가 지난해 10개 구단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들 직원들을 지난 23일 불러 조사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구단 직원들은 최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후에 최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는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선두수성의 고비를 맞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 전남 지역 사업비가 올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크게 줄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반영된 광주의 현안 사업 예산은 1조 7,803억 원, 올해보다 139억 원, 비율로는 7.9% 늘었습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45%가 줄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940억, 광주 순환고속도로 사업비도 880억 원이 줄어서 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계획 연도에 그 투자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 기간을 이제 조정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전남의 경우도 전체 예산이 5조 5천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SOC 예산은 16% 줄었습니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전남으로서는 두고두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송정역사 중축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이 새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 전남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과 농생명 치유산단 조성 사업 등이 새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그을린 차량이 고속도로 터널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고창 담양고속도로 장성 3터널 안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에는 승용차 운전자 38살 송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 송 씨는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터널 갓길에 황급히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 불이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알고 차를 세우자마자 본격적으로 불이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터널을 빠져나온 뒤 차량을 갓길에 주차할 것을 당부합니다.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의 화재 정도에 따라서 화재가
좀 터널을 벗어나서 좀 더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터널에서 하는 것보다 터널 밖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게 됐으면 훨씬 그 차량 소통에 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불법 체류 의심 중국인이 도주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날 12시쯤 음주 관련 조사를 받던 중국인 30살 A씨가 수갑을 찬 채로 택시를 타고 나주 방면으로 도주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부서에서는 지난 1월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지명 수배자가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발포 명령 문건 등 5.18과 관련된 군 기록물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보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기록물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는 걸까요? 김민정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활동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와 국방부, 육군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조난 자료 1,300여 건, 4만 6천 페이지를 군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이 등장하는 보안부대 기록이나 계엄군의 실제 실탄 사용량이 적힌 군 기록도 바로 이 위원회 활동으로 이미 10년 전에 확보됐던 것입니다. 당시 6개월에 걸쳐 확보된 군 기록들은 진상규명위에서 5.18 기록관으로 이관됐지만 기록관은 이 자료를 수집해 보존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자료들이 광주로 가서 정확하게 광주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그 자료관에 그대로 묵혀 있었다는 건 굉장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여전히 군사 기밀이라는 점도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마치며 5.18에 대한 자료를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의 단초가 되어줄 수도 있었을 중요한 군 기록들이 결과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이 왜곡에 시달리는 도간에도 광주 안에서 10년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련 전문가들이 충격으로 사료에 대한, 특히 기초 사료에 대한 군사료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며 군 차원의 특별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 안에서도 그동안 수집한 5.18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연구해야 할지 자성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금융소외자들에게 이자와 담보 보증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광주 주먹밥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먹밥은행은 긴급 생활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빌려주며 상환 기간은 1년 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구자당 30만 원인 시민들의 예치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3천만 원이 예치된 상태입니다. 2017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시장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인 드론이 산간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택배를 전하고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배는 환경 파괴 없이 물건들을 나릅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이처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미래형 디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전시 후반에는 앞으로의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인간 중심이란 키워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디자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또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훨씬 더 인식을 하고 더 이해하는 그런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술 전시와 학술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연계된 전시나 행사를 열어 디자인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이 광주 곳곳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디자인 상품들과 지역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늘려 산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 개막돼 45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교육청이 아동의 권리 확보와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옹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동들이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 곳곳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에는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아동 옹호센터 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107주년 경술국칠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광덕구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시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권의 소중함과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107년 전 오늘인 1910년 8월 29일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기는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